잇몸병의 원인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좀 자세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몸은 누군가 또는 어떤 것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면 그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어떤 외상이 됐든 다쳤든 아니면 찔렸든 뭐가 됐든 잘 생각해 보면 그거 다 나아요. 크게 진짜 손가락 잘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을 하죠. 그런 이런 거를 그냥 좀 약간 항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항상 어떤 상태를 유지해 내려고 하는 능력이 우리 몸에는 항상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잇몸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잇몸병이라는 건 잇몸뼈에 염증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잇몸뼈가 소실되는 병인데, 그러면 잇몸을 망가뜨리는 어떤 원인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몸은 계속 회복해 주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망가뜨리려고 하는 힘이 이만큼인데 회복하는 힘이 더 많다면 이 망가질 리가 없어요. 근데 대개는 보면 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망가뜨리는 힘이 오히려 회복하는 힘보다 더 높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뜨리는 원인은 뭐가 있냐? 제일 많이 알려진 건 치석과 치태입니다. 세균적인 문제가 매우 강조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세균과 치석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입니다. 우리 이 구강 내, 특히 치아는요, 굉장히 큰 힘을 받아요. 근데 그 힘을 받아내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어디 누구한테 맞았다, 어디 했다 해서 강하게 힘 받고 이러면 멍이 들거나 찢기거나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뼈 같은 경우는 부러지거나 이렇게 타박을 입거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청난 힘을 매일같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힘을 계속 받아내고 있는데 다만 우리의 치유력과 재생력이 높기 때문에 이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힘이 어느 순간 조금 과하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 악물기, 이 가리 같은 안 좋은 구강 악습관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힘이 치아에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 치아가 회복하는 능력보다 더 많은 힘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 어느 한쪽이 좀 뭔가 이게 불편해요. 오른쪽이 불편해. 아니면 좀 시려가지고 또는 치아가 하나 없다든지 하는 이유로 한쪽을 너무 많이 선호하는, 또는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뭔가 어느 한쪽이 편해서 어느 한쪽을 좀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한쪽을 조금 많이 쓴다든가 했을 때 그쪽은 과부하 상태, 즉 힘을 더 많이 쓰는 거고 이쪽은 덜 편하니까 여기에는 얘네들이 받아낼 수 있는 힘보다 더 많은 힘이 가해질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로는 예를 들어 앞니를 지그시 무는 거. 그러니까 앞니를 잘 쓰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교합 상태에 따라서 원래 우리는 어금니만 닿고 앞니는 떨어져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앞니가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앞니가 받지 않아도 된 힘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앞니에 조금 과한 힘이 가해지는 거죠. 이 과한 힘이 가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 몸을 망가뜨리니까, 그러니까 잇몸뼈를 망가뜨리려는 힘이 많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을 때는 잇몸병이 안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재생과 치유력, 회복력이 굉장히 높은 시기엔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떨어진다. 아무튼 이 힘이라는 건 생각보다 모르고 있지만 굉장히 좀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것 중에 이제 회복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회복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영양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경우, 이런 거는 회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죠. 바로 노화입니다. 우리의 나이는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 상태, 지금 힘을 받는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 회복이 안 되기 시작하는 어느 시점이 생기죠. 그 시점이 사실은
30에서 40대를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잇몸병도 40대 이상에게서 잘 나타나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는 노화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잇몸병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노화는 안타깝지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노화 같은 원인 말고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피곤해. 잠을 잘 못 자. 이런 건강 상태 문제가 있다면은 이것도 회복력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 말고도 뭐 과음, 과로, 경무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이 회복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최악이라면 나이도 점점 들어가는데 전신질환도 있고 당뇨 같은 그런 데다가 일은 너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다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은 정말 잇몸이 좀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원인에서 놓쳤던 것들 중에 중요한 걸 다시 짚어보면 첫째, 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는 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힘의 문제를 좀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복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노화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노화에 순응할 수는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말고도 회복력을 떨어뜨릴 만한 요소들, 그런 뭐 수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강 상태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잇몸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